기아에서도 입장이 있겠죠. 계속 해주면 안 되나? 비슷해요. 먹고 태우고 싸고 절대 다신 수동 선택 안 해요. 안녕하십니까, 이승현입니다. 자, 오늘은 구쏘렌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충남 천안에서 온 25살 정상훈이라고 합니다. 이 차가 얘기를 사전에 조금 나눠봤더니 너무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적에 이제 아버지가 소렌토를 타셨다가 판매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세월 지나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소렌토만한 차가 없더라고요. 성능 면이나 디자인 면이나 이제 그런 면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안타깝게 이제 아버지가 타던 차는 못 이어받았지만 그 감성을 이제 기억하고 있어서 그거랑 똑같은 차는 아니지만 제가 거기서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고르고 골라가지고 이제 소렌토를 타게 됐습니다. 이 차 구하기 되게 어려우셨다면서요? 예, 어렵습니다. 제가 구하던 시절에도 이제 막 노공차 약간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던 시절이고, 연식도 워낙 있다 보니까 키로수도 있고 구하기가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이 차가 유로 3하고 유로 4하고 환경 규제가 틀리게끔 적용된 차가 두 차종이 있는데 왜 굳이 류소렌토가 아닌 구쏘렌토를 선택을 하셨어요? 예전에 저희 집 탔던 것도 소렌토였고, 소렌토가 2002년부터 이제 2003년식이 내구성이 좀 좋은 미션도 들어가고 제일 큰 게 그건 것 같습니다. 유로 3하고 유로 4하고는 많이 달랐어요, 그때 당시에. 일단은 다 진공에서 액추에이터 방식으로 넘어가던 세대였거든요. 터보차저 같은 경우도 그냥 WCD 웨스트게이트 타입에서 가변형으로 넘어가는 추세였었고, EGR이라는 것도 진공 거버너에서 다 액추에이터로 넘어오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솔직히 제가 시운전을 해보고 타봤을 때는 유로 3보단 유로 4가 그래도 출력 면에서라든지 이런 건 좀 여튼 괜찮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런 거를 크게 신경을 안 써가지고 이제 달리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뭐 조금 천천히 가면 피해주면 되고 뭐 좀 경치도 보면서 가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 차의 장점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요즘 환경 규제 때문에 DPF라든지 아니면 조기 폐차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시에다가는 조기 폐차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차를 많이 아끼는데 혹시 DPF를 달고 계속 차를 소유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 생각도 해보기는 했는데요. 차를 많이 안 타기도 해요. 제가 또 DPF를 별로 안 좋아해서. 원래 차 상태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렇죠. 원래 출고했을 때 DPF를 넣은 상태로 나온 거니까 저는 그대로 이제 타고 싶은 거죠. 뭐 뭐든지 사람도 부모님이 주신 그대로 녹취를 잘 보존하듯이 차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까 해주셨던 얘기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DPF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서 만든 차량인데 거기에다가 마스크라든지 필터를 달아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딱 맞는 얘기죠, 사실. 원래 DPF가 달려있지 않은 차종에 DPF를 다는 사업을 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외부에서 장착하는 DPF에 대해서는 잘은 몰라요. 장착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프로그램도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타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나라에서, 제가 이거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라서 틀리면 밑에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그 1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무상으로 1년에 한 번씩 DPF 클리닝이 돼요. 정상적으로 달려나온 차종 말고 노후 경유차에다가 DPF를 단 거에 대해서 매년 DPF 클리닝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제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제 된다고 해도 어쨌든 보조받은 비용을 3년 안에 제가 이 차를 폐차를 하든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다 다시 나라에다가 이제 토해내야 되는 그런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참 아쉬워요. 솔직히 저도 무쏘 스포츠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지금까지 소유했다고 한다면은 그 차를 없애기에 정말 아쉬웠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텐트 달고 막 이런 것들 되게 좋아했었어요. 거기다가 저는 수동 미션 절대 다신 수동 선택 안 해요. 25이잖아요. 네. 그럼 나이가 굉장히 어린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차가 첫 번째 차인가요? 세 번째 차. 그동안에 어떤 차가 있었어요? 면허를 처음 전 취득하고 나서부터 처음에는 집에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가 있어가지고요. 네. 그거를 이제 제가 1년 정도 이제 타고 다니다가요. 타면서 이제 돈도 모으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차도 이제 좀 보낼 때가 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요. 2006년 뉴프라이드 디젤. 디젤이라 조금 사연이 약간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이게 아무래도 검사할 때 매연이 조금 나오는 걸로 이제 저도 알고 있고 이제 네. 그래가지고 저는 사올 때 이제 경제적인 측면 하나만 보고 사온 거거든요. 이미 그거 사올 때도 소렌토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이가 어리고 보험료가 비싸고 하니까, 그리고 차값도 알고 보면 이제 프라이드하고 소렌토하고는 조금 차급도 차이가 나고 하다 보니까 수리비나 이런 거 면에서도 좀 차이가 나니까 프라이드로 좀 경제적으로 타다가 나이가 되고 여건이 되면 소렌토로 넘어가야겠다 생각을 하고서 타고 있었어요. 딱히 뭐 그거 타면서도 뭐 크게 뭐 애로사항은 없었는데 디젤에 느꼈던 게 시내 운전을 많이 하면은 그렇게 디젤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예, 오히려 피곤해요. 차도 무겁고 소음도 좀 나고 매연 냄새도 나고. 네. 그걸 타면서도 계속 소렌토는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생각날 때마다 매물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소렌토만 딱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소렌토 연식이나 옵션이나 뭐 그런 원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 보니까 차도 구하기 어렵고 시간 지나면 더 어려워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 갖고 와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차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장점과 단점이 좀 많은 차량인데 우선 장점은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DPF 클리닝, 흡기 클리닝, 인젝터 클리닝 이런 관리가 거의 필요가 없다. 왜냐면 흡기 매니폴드에 쌓이는 카본은 환경 규제 때문에 많이 심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EGR의 작동 영역이 훨씬 많아지다 보니까 글로바이 가스하고 EGR의 그 매연이 섞여버려서 생성되는 물질들인데 이 차 때는 진공을 사용을 하죠. 작동도 거의 안 해요. 흡기 매니폴드는 솔직히 카본 누적이 될 이유가 없고요. DPF가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촉매가 막힌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인젝터 동화샤 관리는 이 차는 중요합니다. 엔진하고 실린더 로커 커버 사이가 붕 떠 있기 때문에 이 차종이 대표적으로 인젝터 동화샤 하나 때문에 엔진 말아먹는 경우가 좀 많은 차예요. 터보까지. 단점이 또 뭐가 있냐면은 인젝터가 오래됐어요, 사실. 그때 기술력에서는 인젝터가 단순화되지 않고 좀 복잡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 시점인데 이게 생각보다 인젝터 문제가 많아요. 분사 편차가 좀 많이 벌어지고. 그런 건 저도 약간 느끼는 것 같아요. 인젝터와 제 차 같은 경우도 약간 지금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느껴요. 그걸 느낄 정도 된다면 이미 분사 보정 편차가 좀 어느 정도 벌어졌을 거예요. 제가 스캔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았는데요. 스캐너를 직접 보실 줄 아는 거네요, 그러면은? 예. 압축압력 그 검사 모드 들어가 보면은 분사 편차량 몇 나오나요? 2 이상은 안 갔던 것 같았어요. 2까지 가면은 잘못된 거고요. 1 안쪽으로는 들어와 줘야 돼요. 나중에 또 보시면은 한번 인젝터 분사 편차량 같이 보세요. 그거 하고요. 또 엔진 열받아 있을 때 시동을 걸라 그러면 시동 지원이 약간 있어요. 그러면은 백리크 검사 한번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백리크 검사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여기서 백리크 검사라는 거는 인젝터 분사를 하고 남은 연료가 다시 리턴 밸브를 통해서 연료 탱크로 돌아가요. 연료 탱크로 돌아가는 연료가 너무 많아 버리면 커먼 레일에서 압축 압력이 꽉 생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리턴 밸브로 다 새버리니까 압력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먼 레일 차량들은 압력이 있어야 시동이 걸리기 때문에 시동 지연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무슨 얘기하나 쟤네들 백리크가 뭔데 이런 얘기 하실까 봐. 그 다음에 지금 차량이 2개가 있다고 하셨었죠? 아, 예, 2대 마트용, 장보기용. 주말에만 타는, 쉬는 날에만 타는 차고 업무용으로 차가 한 대 더 있습니다. 근데 업무용은 가솔린이잖아요. 운행거리가 많은 차량이에요? 1년에 25,000에서 3만 정도 타죠. 제법 되네요. 그러면 경유차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100% 시내 주행이라요. 골목길 같은 데 가다 서다 하고 어떨 때는 뭐 2, 300m 가다가 쓰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고 이제 그럴 일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유류비하고 차량 유지비도 지원해주고. 근데 제가 아까 얼핏 듣기로는 처음에 본고 프론티어 끄실 때 알바비가 한 7, 80 정도 나오셨다 그랬잖아요. 네. 차를 얼마나 타고 싶으셨으면 저는 이제 면허 따기 전부터 면허를 빨리 따고 싶어가지고요. 최대한 빨리 따가지고 이제 6월에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6월에 땄습니다. 생일이 6월 달이에요? 네. 저도 생일이 6월 달이에요. 아. 그래서 저도 6월 달에 따고 9월 달인가부터 바로 운전 시작했을 거예요. 7월 달부터 바로. 면허가 되게 빨리 나오네. 한 달이면 나오네요. 면허증 나오는 데만 그때 당시 한 달 정도 저도 한 걸렸는데. 일주일 저도. 정도 걸리긴 했는데 어쨌든 학교하고 나서부터 순간은 면허가 있는 거니까 그때부터. 아 그래요? 네, 면허 이제 시험 보고서 집에 가가지고 바로 이제 잠깐 야 면허 있으니까. 저도 집에 있는 차를 그냥 프라이드 그 각진 프라이드 있잖아요. 아 무지하게 좋았죠 그때. 부모님 차 문어 때 친구들 중에 차는 일단 운행할 수 있는 것도 저밖에 없었으니까 재밌었죠 저도. 아 그리고 제가 소렌토를 갖고 왔을 때 메리트 있었던 게 3가지가 있었는데요. 무상 수리가 기아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게 냉각수 보조통이랑 차 열선 시트하고 D 휀다 부식 그거를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알아보니까 제 차 같은 경우는 냉각수 보조통은 이제 전 차주분이 하셨고 이제 열선 시트는 인전속 쪽이 안 돼가지고 사업소 가가지고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D 휀다 같은 경우는 제가 갖고 오고서 얼마 안 돼가지고 기한이 끝나가지고 하려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지금은 그 부식에 대한 수리가 안 되나 보네요. 네, 지금은 아쉽다. 그렇죠. 근데 기아에서도 입장이 있겠죠. 계속 해주면 안 되나? 된 차들을 또 배제를 하고 그래야 또 신차들도 또 혜택도 늘어나고 이제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도 저는 좀 부식에 대한 부분은 세월이 지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지나면 좀 건버도 생기고 이제 이런 것처럼. 그냥 비슷해요. 먹고 태우고 싸고 맞는 똑같아요. 네.